이 친구의 첫 부동산 투자 물건은 이건데요. 그러니까 16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. 부동산 물건 자체가 160만 원이고,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800만 원에 팔았어요. 160만 원이라고 하니까 또 800만 원 벌었다고 하니까 애개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이게 비율로 따져보면 1억 6천만 원에 사서 8억에 판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. 비율상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한 수익률이죠. 물론 이제 이 물건하고 완전히 똑같은 종류의 물건은 있을 수는 없죠. 자, 이분은 한 4, 5년 전쯤에 제가 만난 분인데 40대 초반의 나이시고 100여만 원, 160만 원의 부동산 물건을 매입을 한 다음에 800만 원에 얼마 전에 팔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와, 이럴 수가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. 이제 40살 다 되도록 직장에 굉장히 충성을 하신 분이죠. 그리고 주말에는 축구 모임이라든가 등산 모임, 이런 친목 활동과 취미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. 그런데 아이 둘이 성장을 하고 들어가는 돈이 점점점 많아지고, 또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형들, 10년 정도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 하나둘씩 회사에서 자이든 타이든 나가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영원할 줄 알았던 자기의 회사 생활이, 야, 나도 언젠가는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물밀듯이 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여태까지 모아놨던 재산을 쭉 한번 살펴봤대요. 그랬더니 대출을 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다가 모아놓은 현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. 자, 그 이후에 있은 이후에 이분이 되셨을까요? 800만 원으로 인생이 역전이 되지는 않았겠죠, 당연히. 하지만 이분은 이 사건, 물건,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다른 거를 아시게 됐어요. 야, 이 세상에 축구, 등산 모임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 거구나. 그게 바로 돈 버는 거구나 라는 거.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종잣돈의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보다 수익이 더 큰 게 훨씬 많네. 세 가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. 이게 중요한 거죠.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 중에 첫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돈 버는 거라고 하죠. 축구나 등산, 골프 이런 취미도 재미가 있지만 이 돈 버는 걸 취미 생활로 하게 된 거예요. 훨씬 더 재미를 느끼게 된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아까 봤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금방 부자 되지 않을까요? 이분이 깨달은 게 두 번째가,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종잣돈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죠. 흔히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최소 몇 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건 이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.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, 200만 원짜리, 300만 원짜리 물건, 부동산 물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자, 100만 원짜리, 2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이 부동산 사무소에는 없는 이유가 뭘까요? 자, 이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 부동산을 중개를 했다면 이 복비라고 불리는 이 부동산 수수료, 중개 수수료가 얼마냐면 0.9%를 계산을 하게 되면 9,000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 9,000원을 벌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현장에 가서 임장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 사무소, 부동산 사무소에 100만 원짜리, 200만 원짜리 물건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거 보시면 부동산이 만 원도 안 되는 물건도 있어요. 물론 이 만 원도 안 되는 물건을 내가 샀다고 해서 수천만 원, 수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. 그런데 하지만 잘 찾아보면 이런 물건들 중에서 이분처럼 160만 원에 사서 800만 원에 판 것 같은 그런 물건도 숨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 화면에 보시면 누군가는 여기에 나온 물건들을 써요. 왜 샀을까요? 뭔가 남으니까 사지 않았을까요? 이 팔린 것들은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는 법이 아니겠냐라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이 만 원짜리 물건, 부동산 물건이 부동산 사무소에 나와 있을까요? 나와 있다면 복비, 중개 수수료는 900원이에요. 그러니까 진짜 소액 100만 원, 200만 원 단위의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사무소를 통하는 게 아니죠.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, 경매를 몸에 빨리 익힐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잃어도 될 만큼의 돈, 그러니까 수업료라고 생각할 정도 100만 원, 200만 원 이 정도의 물건을 낙찰을 받는 겁니다. 아니면 방금 전에 보셨던 6,000원짜리, 만원짜리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되죠. 기본적인 내용만 익힌 다음에 바로 100만 원짜리 아니면 만 원짜리, 10만 원짜리에 입찰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낙찰이 됐으니까 그 다음번 사이클도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. 한번 돌려보는 거죠.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빨리 경매를 익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분이 깨달았던 거 세 번째는, 이 아파트하고 빌라보다 수익이 더 큰 부동산 투자가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. 자,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? 2024년 1월 현재 경매로 나온 물건이 전체가 18,700건 정도 되네요. 그런데 이 중에서 아파트하고 빌라는 6,600건이에요. 이게 비율로 따져보면
한 35% 정도 되는데, 그런데 대부분의 경매를 하시는 분들, 거의 대부분이 퍼센트인 아파트 빌라에서 그냥 박 터지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.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8대2 법칙. 그러니까 전체 성과의 대부분은 소수의 요소에 의존을 한다, 뭐 이런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, 이 8대2 법칙이죠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파트의 사람들이 80%를 가져간다, 뭐 이런 얘기잖아요. 그런데 이걸 보면 아파트하고 빌라가 아닌 다른 부동산을 찾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20%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얘기하면 거의 10%의 사람들이 35%도 안 되는 이런 아파트하고 빌라에 바글바글 하는 거고, 반대로 얘기하면 10%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10%에서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. 유유자적하면서 다 해먹고 있더라. 자, 여기까지 영상을 보실 만큼 스마트한 구독자분이시라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를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, 아무튼 간에 처음 얘기를 했던 그 40대 분은 이 160만 원의 부동산 물건을 사서 몇 달 만에 800만 원에 매각을 한 이 첫 부동산 투자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그 이후에도 주말에 조기축구에 나가고 등산 모임에 가셨을까요? 아니죠.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부동산이 맛있는 물건일까 하면서 이게 메뉴 고르듯이 물건을 찾고 또 맛보고 즐기고 하는 걸, 이 부동산을 맛보고 즐기는 걸 취미로 삼고 계신다고 합니다. 자, 이분이 투자를 했던 이 160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800만 원에 매각을 하게 됐던 요 사를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, 자,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빌라 두 동이 있죠. 이 빌라 두 동이 사용하는 주 진입로가 여기인데 지목이 전이에요.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는 농지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. 그런데 진입로로 쓰고 있네요. 원래 이렇게 되면 이 빌라의 주인들이 이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, 처음에는 여기가 진입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. 원래 진입로가 막히면서 이용해서 무단으로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전 소유자는 워낙에 작은 땅이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신경을 안 쓴 건데, 이게 경매로 나오게 되니까 이 상황이 달라지게 된 거죠. 근데 이 건은 몇 년 전에 이제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에 나왔던 도로를 막고 사용료를 내라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종류예요. 왜냐면 내 땅을 남이 무단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진입로를 낼 수도 없고, 낸다고 하더라도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빌라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공동으로 이분이 경매로 낙찰받은 이 물건을 매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물건은 없습니다. 중요한 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종잣돈의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거하고, 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보다 수익이 더 큰 부동산도 많다라는 거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엔 축구나 등산 모임보다, 등산 같은 것보다 재밌는 게 돈 버는 거구나 라는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